네, 이용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인가요? 네, 일본에서 관광객이 과도하게 몰리는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내국인보다 높은 요금을 매기는 이중 가격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이거 사실 이제 얘기 나온 게 꽤 됐거든요. 예. 지금 그럼 시행에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아직 시행된 건 아닌데요. 지금 현재 일본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이중 가격제를 현실화하는 아이디어를 무궁무진하게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본 효고현 히메지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히메지성의 외국인 관광객 입장료를 내국인보다 4배 높게 측정하는 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는 9,700원이면 누구든 입장이 가능한데 이중 가격제가 실행이 되면 외국인에게는 4만 원을 받고 일본인은 6,900원을 받는 안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배 정도 조금 넘게 나는 거죠. 4배 더 되는데. 네네. 그리고 또 한국인이 즐겨 찾는 오사카는요. 관광객들에게 징수금을 물리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사카부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1박당 최대 300엔 약 2,700원의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비슷한 액수로 추가적인 징수금을 걷어들이겠다는 방안입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숙박세가 없었던 구마모토, 삿포로, 오키나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30여 곳도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아무튼 근데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요, 엔저 현상 때문입니다. 현재 통화시장에서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이 지난해만 외국인 2,506만여 명이 일본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너무 많은 관광객 때문에 일본 사회가 혼잡을 겪고 있는데요. 가와구치코 마을에서는 후지산 사진 촬영 명소였던 편의점을 가림막으로 가리기도 하고요. 만화 슬램덩크 배경지였던 가마쿠라 기찻길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차가 통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 그래도 높은 일본 물가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가뜩이나 관광객 많은데 엔저 때문에 더 많이 몰린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0엔짜리 라면을 파는 라면 가게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100엔당 1,000원을 넘겼던 2022년 초까지만 해도 이 가게에서 1,000엔짜리 라면을 먹으려면 1만 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870원까지 내려온 지금은 8,700원만 있으면 라면 한 그릇 먹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만약 라면을 먹으려는 사람의 수가 환율이 낮을 때나 높을 때나 똑같다면 라면 가게 입장에서는 라면 가격을 1,100엔 올리고 싶은 마음이 좀 들겠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일본 물가가 많이 올랐답니까? 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는 올해 2월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 관광지와 인근 식당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일본 최대 수산시장인 도쿄 도요스 시장에선 최근 1인분에 6만 1,700원짜리 사시미 덮밥이 인기라고 합니다. 어휴. 네, 심지어 막 16만 원짜리 덮밥도 있는데 그것도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금가루 뿌렸대요? 네, 모르겠어요. 저도 안 가봐서. 네. 네, 근데 사 먹는 사람은 대부분 또 외국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낮아도 비싸도 관광객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뭐든 다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물가가 자극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엔 엔화 환율과 관계없이 비용을 내야 하는 일본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겠죠. 결국은 피해가 일본 국민들한테 간다 이런 문제의식인 거네요. 네, 그래서 똑같은 라면이라도 일본인에게는 1,000엔,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2,000엔 이렇게 받자는 겁니다. 아예 일본인과 외국인 가격을 따로 책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현지에서는 이런 이중 가격 설정에 대해서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네. 해당 소식이 확산되자 일본 최대 포털 야후재팬에서는 83%가 넘는 다수가 이중 가격 설정에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일본 내 움직임을 두고 실효성과 형평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사타키 요시히로 조사이 국제대 교수는 다수의 이중 가격제는 발전도상국 신흥국에서 보이고 선진국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일본이 발전도상국이 되었다라고 세계에 선언하는 꼴 이렇게이라고 꼬집었고요. 네. 또 시카모토 마사오미 다이토 문화대 교수는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관광객 혼잡이 얼마나 완화될까? 관광객 중에 일본인도 많은데 외국인에게만 비싸게 받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또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때문에 우리나라 그 사람들 많이 간다는 거잖아요, 일본. 네, 그렇죠. 한국은 전체 일본 관광객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인 695만여 명이 일본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일본 자주 가시는 분들 이런 일본의 이중가격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아무튼 일본 현지에서는 이런 정책이 불쾌감과 악평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일본인에게는 할인 요금을 적용하는 동남아식 방안을 제안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중가격제에다가 관광객
길이 뚝 끊어지면 그때 또 어떻게 할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이영주 캐스트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